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3월 24일 금요일 시장 정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일단은 뭐 도지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패드 의원하고 우리 재무장관님하고 얘기가 조금 엇갈려서 시장에서 약간 조금 어려웠죠. 지금 페드에서는 중국이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의 이제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 같은 경우 지방은행들 요즘 작은 은행들이 부도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이제 뱅크라든지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 부도가 나니까 곧장 미국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갑자기 그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던 것은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제넷 앨런 재무장관께서 일단 모든 은행에 그렇게 해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행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전체의 금융위기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이렇게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올랐다가 제넷 앨런 재무장관께서 그걸 다 지켜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스타워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CEO 지금 맡고 계신 분이 베리 스턴 리히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페드가 긴축 속도가 좀 지나치기 때문에 미국 경기 자체는 일단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스타워드 캐피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6개 지역은행들이 이미 파산 상태에 진입을 해 있다.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일단 들어가 있고 이번에 금리 인상했는 것 때문에 손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많이 팔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였는데 저는 지금 경기 침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거 잘 보이나요? 요거는 뭐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도 4.2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25 정도 일단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산업 생산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영국의 이제 CPI 부분인데 영국의 CPI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계속 감소를 11월 달부터 계속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지금 요번에 떴습니다. 다시 시장에서는 원래 9.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금 10% 이상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는 영국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안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계속해서 금리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파운드화가 강세 부분을 일단 보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스위스 금리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위스도 지금 약간 문제가 이쪽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건 아니에요. 한 3.6% 정도? CPI가 3.6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스위스도 지금 보면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이 일단 1.0이었고요. 예측이 이제 50bp 정도 인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bp 인상입니다. 근데 스위스도 지금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세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유로존 일단 보도록 하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금리를 50bp씩 막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50bp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본 CPI 일본 CPI도 같이 봐야 되죠. 일본 CPI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건 준비를 지금 안 했다가 일본은 CPI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렇죠? 일본은 CPI가 좀 줄긴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 요거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달러 인덱스 어디 갔냐? 아이씨
달러 인덱스를 찾아야 돼.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요즘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계속의 추세가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 잡고 있고, 그렇죠? 지금 패턴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일단은 뭐 약세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달러 인덱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달러가 강세, 달러가 약세 뭐 이런 건 아는데 달러 인덱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요즘 인터넷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찾아보면 되겠죠. 보도록 합시다. 달러 인덱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미국 달러가 평균적으로 어떤 식이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 6개 통화라고 그랬죠. 6개 통화가 지금 유로화가 있고요. 일본의 엔화가 있고 파운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있고요. 스웨덴도 이번에 금리 올렸죠. 그렇죠? 그 다음 스위스 프랑도 있는데 스위스 프랑도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달러하고 이제 이 6개 통화 중에서 이게 유로화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로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는 가만히 있어도 강세로 가는 그러한 효과 자체를 누리게 되고요. 달러가 강세 효과 자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로화가 더 강세면은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죠. 여기 지금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인데, 이번에 5월 3일 날 미국이 이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 날 이제 금리 발표가 일단 있는데, 5월 3일 날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금리가 4.75에서 5죠. 3월 달에는 동결할 거라고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동결 의견이 지금 75%입니다. 75%.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영국은 금리 인상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영국 파운드화는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다음 스위스 프랑도 금리 인상 계속 한다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도 일단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것 같고, 크로나도 지금 금리 인상 계속 하니까 그쪽도 강세로 갈 것 같고, 유로는 지금 50bp씩 요번에 유럽 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bp씩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로화도 강세로 갈 것 같고, 이 얘기 자체는 달러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뜻이 되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뜻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미국에 투자해 놓은 돈 자체가 달러가 약세로 가면 그냥 한차 손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영국의 자본이라든지 유럽의 자본이 미국 내에 그냥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나 최근에 얘기했던 은행 부분의 파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가 뱅크런 일어나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시장 인식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업 생산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여기 적어놨죠. 산업 생산은 제조업이라든지 광산업, 유틸리티 산업은 전기 만드는 거, 공공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뭐 이런 거예요. 생산한 총 산출액의 인플레이션 조정치를 변동을 측정을 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게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원래 산업 생산이 이번 3월달 산업 생산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 하면 2.6 정도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한 2.4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에는 못 미쳤는데,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산업 생산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냐면 그 나라의 경기가 살아나서 그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더 강해진다는 것은 중국 위엔화가 일반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뺑 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죠. 좀 뺑 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을 한번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보게 되면 아시아 통화의 환율에 중국 위안화를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강세로 돌았거든요. 위에나 강세로 일단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나가 강세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민감도가 0.8 정도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 얘기 자체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 중국 위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로 갔고요.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자 요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저항선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고점이 몇 개, 고점 2개 잡고 고점 2개를 잡아주시고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이중천정 치고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로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위엔화의 강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 얘기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별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별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볼까요? 글자가 더 작아지네. 잘 안 보이죠? 이런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거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죠. 중국 쪽에는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중국은 달러가 들어가는 건 자유로운데 나오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민감도가 비슷한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또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장막판에 엄청 밀렸죠. 장막판에 엄청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막판에 밀렸던 부분의 세력은 누가 개인들이 한 1,700억 정도 순매도 어제 하면서 시장이 밀린 거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위태로운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썩 아름다운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위치 자체가 지금 보면은 썩 아름다운 위치는 아니에요. 막 아름다워서 이제부터 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태. 저항선 언저리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이죠. 상승 아니에요. 상승 아니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그냥 끝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자체가 지금처럼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자체의 약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중국 위엔화의 강세 부분이 나와서 민감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추세 자체가 위로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저항선 근처에 가면 전부 다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어제 주식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보고 또 강하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어제 제가 이제 시황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제는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코스닥 시장이 이제 끝났다. 거래소가 간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누가 또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아니라고. 개인들이 매도해서 밀렸던 부분은 시장 안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모양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보면 코스닥이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기준 라인 자체를 지금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814 정도로 보고 있고요. 814는 기억을 해두세요. 814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814가 이탈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박스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박스? 요 박스입니다. 814가 깨지는 모습 보이면 요 박스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염두를 하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되 너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럼 우리 시장도 빠지겠죠. 빠질 때 기본 기준선 자체는 814입니다. 814 밑으로 빠져서 시작하느냐 814 위에서 시작하느냐. 위에서 시작하면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814 밑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갭으로 떨어지는 10분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드리는 분석은 아마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분석일 겁니다. 분석일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장의 지금 기준 라인 자체는 2397 정도로 보고 있어요. 2397. 2397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어제도 그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똑같습니다. 2397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종목은 원래 오르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오르면은 빠지게 돼 있는데 원래 거래량하고 주추세는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 내에서는 올라갈 때의 주파동,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요 파동에선 거래가 증가를 하고요. 요땐 거래를 감소를 해요. 요땐 거래가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주가가 올라서 밀릴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서 옆으로 갈 때도 있는데 요때가 여기 보조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가 줄어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서 옆으로 갈 때도 가장 좋은 흐름 자체는 거래가 주는 겁니다.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오르다가 지금 멈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르다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2397포인트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시장 크게 무리 없는 걸로 일단 보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셔도 좋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상승률 상위로 가는 종목들 말고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좀 하면서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는 되셨죠? 삼성전기가 오늘 기관들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좋죠.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전 고점 부분이 계속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저점 수준을 보면 저점 수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좋아요. 보통 이제 이런 패턴 자체를 상승 직각삼각형이라 그러고 이거는 급등 패턴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오늘 또 저항 부분을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되는 모습은 일단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적인 거고 우리 추세의 파워 트레이딩은 아니죠. 주식은 강준혁, 기법은 파워 트레이딩. 그렇죠? 의회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삼성전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여기 추세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G노텍이라든지 하는 쪽으로도 오늘 거래가 많은데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오늘 거래가 많습니다만은 얘도 기술적 반등. 줄거 드릴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강한 저항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멈추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이제 좀 다음 주는 좀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멈추고 다시 치고 올라갈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 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바켓은 뭐 나쁘지 않아요. 두산 바켓은 여러분들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인프라 투자가 저번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글로벌로 이제 수출도 하기가 어렵고 소비도 안 살아나면 남아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밖에 없죠. 네옴시티도 역시 마찬가지 인프라 투자고요. 중국도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생각보다 안 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인프라 투자예요. GDP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부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고점 부분에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요거는 타점 자체가 이렇게 되죠. 41,500원 언저리가 타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보면 LNF 간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LNF는 여기가 저항이죠. 그렇죠? 지금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패턴 상단 돌파하는지 여부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차라리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부터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성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서 원래 우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했던 가격권 오늘 돌파를 했어요.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요거는 올라가고 있을 때 못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눌리는 거 보고 난 다음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밍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코스닥이 종목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바닥 쪽에서 지금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만 너무 고집을 하시지 마시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지금 아까 주성도 그렇고 지금 유진테크도 그렇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OLED 쪽으로도 조금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기원을 해봅니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화이팅입니다.